네, 안녕하십니까.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원장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들이 뭔지 다 아세요? 피부 혹이 이렇게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뭔지 되게 궁금한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혹 한두 개쯤은 있어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혹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부 혹이라고 하면 의학용어로 치면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양이라고 하면 되게 겁나시죠? 네, 종양은 이제 튜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이제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상태를 종양이라고 해요. 이런 종양은 우리 몸 어디에도 생길 수 있어요. 피부, 근육, 지방, 혈관, 신경, 뼈에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 발가락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다 생길 수도 있어요. 종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겁이 나시는데,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생각하셨던, 날 겁나게 했던 그것은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은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오늘 다룰 거는 그렇지 않은, 목숨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제거를 고려해야 되는 양성종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양성종양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 피부섬유종 등등등등, 제가 적어놓은 저거 외에도 한참 많은 양성종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저한테 가장 많이 찾아와 주시는 종류, 피지낭종, 표피낭종, 지방종, 그리고 피부섬유종, 요 정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피낭종인데요. 표피낭종은 우리 이제 겉에 이렇게 잘 덮여 있어야 될 피부가 몸속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쌓여서 혹처럼 생겨난 거예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피부 바로 아래에 생기기 때문에 겉으로 좀 볼록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혹 가운데 보시면 이제 피부가 처음 자라 들어가기 시작했던 부분이 까만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스럽게 짜면 하얀 내용물이 나와요. 악취가 나는 내용물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습관처럼 짜세요. 이렇게 짜면 없어지고, 근데 다시 생기고, 짜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러다 피부과를 가요. 그럼 피부과에서는 대부분 레이저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가지고 내용물 또 짜주십니다. 물론 수술해 주시는 피부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용물이 빠져나가서 혹이 없는 것처럼 편편해졌다가, 하지만 저 표피낭종, 시스라고 하는 껍데기가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물만 제거하면 안 되고, 이제 저런 껍데기를 함께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드름은 주사 맞거나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표피낭종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요. 점점 커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혹처럼 만져진다, 짜면 내용물이 나왔는데 또 찬다, 이러면 무조건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표피낭종을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증상 없이 그냥 혹만 있는 채로 있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 오시게 된 원인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다고 오세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표피낭종이 좀 불그스름해지고요. 그 갑자기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아파요. 이제 이러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혹을, 노폐물 주머니를 습관처럼 건드리다가 안쪽으로 혹이 터졌다, 이러면 노폐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단순하게 염증만 생기면 빨리 항생제 먹고 가라앉힌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방치해 두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염증이 생긴 표피낭종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개지면서 좀 커진 것 같은 이게 초기 염증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낫고 이제 수술할 수 있고, 이걸 놔두면 고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째면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고, 이제 피도 많이 나고, 그리고 더 방치하면 아예 우리 면역 반응이 그 염증부를 둘러싸가지고 그냥 만성 염증 조직처럼 변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초창기 염증이 생긴 표피낭종이에요. 그래서 피부 색깔을 보시게 되면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혹이 갑자기 막 커졌다고 오세요. 근데 사실은 혹이 커진 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우리 조직이 딱딱하게 부어오르면서 그 부분이 딱딱하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항생제를 드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원래 크기대로, 대부분 여쭤보면 좁쌀만하게 뭐가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원래 좁쌀만한 크기로 돌려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면 이제 염증이 없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표피낭경처럼 쉽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와주시면 네, 비교적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 이제 여기 때도 안 오세요. 귀찮다고 없어지겠지 이러고 안 오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염증이 정말 한창 진행돼 가지고 이제 고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 되면 아까보다 훨씬 심한 것 같이 보이시죠? 뭐 피부도 뭐 완전 시뻘개지고 2단계에서는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 통증이 줄어서 괜찮아졌지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딱딱했던 조직이 오히려 물렁물렁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안에가 다 고름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염증성 낭종을 저 탁 열면 고름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미 염증 때문에 주변 조직이 막 고름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혹 크기보다 크기도 훨씬 커지고 수술 범위도 넓어지고 또 이제 고름이나 이런 건 제가 제거해 드릴 수 있지만 주변에 퍼져 있는 염증 조직들은 항생제 치료가 꼭 이게 같이 돼야 되거든요. 항생제 염증 치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재발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거 이렇게 고름 생기기 전에 와주시는 게 저도 수술하기 편하고 환자분의 흉터나 이런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거된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얀 껍데기 같은 게 이제 표피낭종의 흔적이에요. 저것도 표피낭종도 고름 때문에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표피낭종의 그 잔해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주변에 저 붉게 보이는 거는 이제 고름에 의해서 녹아버린 우리 정상 조직들, 염증 조직들 저런 거 일일이 다 손으로 떼내야 그 기구로 이렇게 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발 확률이 낮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름 생기기 전에 제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도 막 더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아까 그 고름 있을 때랑 좀 뭐 비슷해 보이거나 뭐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피부가 계속 붉어요. 그리고 증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곤하면 커졌다가 줄었다가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 딱 들어가면 고름도 없습니다. 그냥 염증 조직 약간 젤리 푸딩 아니면 붉은 콧물 약간 그런 것처럼 흐물흐물한 염증 조직이 이거로 다 변해 있어요, 안에가.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녹아가지고 없어진 만성 염증 자리가 이제 건강한 살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흉터 조직으로 회복되면서 차기 때문에 안에가 딱딱하게 만져질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표피낭종이 뭐 의심이 된다, 뭐가 생겼다 이러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어떤 건지 진료를 보시고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꼭 외과적 절제가 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고 수술하는 사람도 편하고 환자분들을 위한 길이니까. 아시겠죠?